이제 토론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식이나 차 이런 거 앞에 드시면서 들으셔도 되니까요.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면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은 주어진 순서대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5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약 시간이 또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8분 정도 토론 시간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론자로 모실 분은 화수정원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최종석 이사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토론자로 나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잘은 못하지만 마이크를 잡아요. 네, 고맙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지금 현재 그 화수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8분인데 네. 너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앉아서 네. 일단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요. 제가 일단 우리 마을에 있는 분들 호명을 몇 분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이분들을 꼭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노춘자 어머님, 봉계순 어머님, 홍순철 아버님, 지기춘 아버님, 김영창 아버님, 지금 현재 화수정원 마을을 근간을 세워주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화수정원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저희 화수정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샌드위치를 새벽에 나와서 만드시고 동네 계단 청소를 하시고 빌라 청소를 하시고 자전거 빵꾸를 떼오시고 버려진 우산을 수거를 해오시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의 열정은 어느 전국에 누가 봐도 비춰지지 않고 감동입니다. 저희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몇 프로 100개 중에 99개가 실패했다고들 다들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성공을 해서 가고 있다라고 저희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지지해 주시던 분들이 지금 요양원으로 가고 계십니다. 폐우산을 중구나 서구에서 주워갖고 오시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 중에 자제되시는 두 분이 저희 화수정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너무 감동이 제가 왜 우리 화수정원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그런 곳에서 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난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4년 동안 2년 동안 저희는 사업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을 사업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담당 주무관이 7번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우리는 동네를 바꿔보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어제도 독거노인분들 우리 동네분들 30분을 모시고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너무 열정적이었고요. 같이 노래 부르면 너무 흥이 나고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요거 잠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외부적인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 전국에 동쪽으로는 삼척에서 저희를 와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저번 주에는 울릉도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2일 날 제주도 용 이동에서 견학을 왔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연평에서 견학으로 왔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재물포고등학교 있는 전동 우터골에서 2번 방문을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내가 이분들한테 도시재생을 하라고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2021년도 사업비가 딱 끝나니까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동구는 25%가 노인이라고 하지만 저희 화수동 7통하고 2통은 40%가 노인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65년생인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을에 자제 2명이 왔으니까 그 친구들이 제일 이제 어리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가 그 많은 한 40군데가 왔다 갔습니다. 서쪽으로는 연평도 왔다 가셨어요. 연평도 왔다 갔고 강화도 왔다 갔고 부평에서는 16군데 재생 지역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었고요. 그 열정 하나만큼은 최고였습니다. 어떤 인터뷰 기사에서 저희는 총 163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04억은 건물, 거점 시설 만드는데 행복주택 만드는데 사용이 됐고요. 나머지 54억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마을은 변화가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 변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까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돈 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 사업 5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샌드위치를 작년에 2,500개를 나누었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그리고 현재 우산 2개를 가져오면 아메리카노 한 잔 교환해줍니다. 올해 6개월 동안 1,800개를 수거했습니다. 작년에 2,000개 수거했습니다. 폐 자전거 1개를 가져오면 샌드위치랑 교환해드립니다. 지금 250개 수거해서 지금 현재 저희 화수동에 15개가 재활용돼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혼자 사시면서 7월이 생일이신 분들을 모시고 어제 30분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사업은 있지만 무료로다가 집수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하고 그저께 저장 강박을 갖고 계신 송현 1, 2동 솔빛 1차에 계신 분들과 계신 분 댁을 가서 저희가 송현 1, 2동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그 집을 청소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주 전에는 송현 3동, 송현 아파트 3동에 사시는 분을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분 집을 청소해 주면서 관략근이 열려가지고 대변으로 똥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송현 3동 지사역과 송현 3동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함께 그리고 경찰 119를 같이 이렇게 해서 인천의료원으로다가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화수정원은 나눔이 기본입니다. 지금도 나눔을 시작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있었던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9월 9일 앞으로 45일 있으면 저희는 창립기념일 2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2021년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저희는 무료로 했습니다. 마을 분들이. 그때 저희 주변에는 사업이 종료됐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근데 마을에 계신 나이 드신 지금 아까
지금 내년이면 요양원을 들어가시고 노춘자 어머니 지금 정신 없으시고 김영창 아버님 치매로다가 지금 우리가 뭔가 도와드려야 되고 이럴 때 우리 행정은 솔직히 굉장히 미약했었다는 느낌을 굉장히 갖고 있고요. 그 안에 끈끈한 정을 그나마 이어주게 만들었던 것은 현재 동구 도시재생센터입니다. 이거마저 없었으면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저희도 화수정원은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우리 주민이, 우리 동구가 진짜 전국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데 내가 이분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 행정은 진짜 나랑 같이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내 스스로 물어보고 싶고요. 어저께 생일잔치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돈은 누가 주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폐우선을 지금은 동구, 중구, 서구, 남구에서 매일 가져와요. 그런데 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거를 둘 창고가 없대요. 폐우선을 가지고 오는데 네, 최종석 이사장님. 8분이나 지난 것 같습니다. 8분 다 지난 게 아니라 8분에 4분 정도 더 지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동구에 있는 주민 누구나 도시재생센터와 주민 여러분들은 뭔가 하려고 하는 열정은 충분합니다. 자, 이때 우리 행정이 우리 주민하고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진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마중물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끊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맨 땅에 헤딩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책토론을 마련한 거고요. 뭐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빈 몇 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괜히구리 마을 협의체 대표 박상우님 오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세바 대표 박은선님. 네. 어쨌든 박은선님은 계셔. 그죠? 네, 네. 그리고 금창동 주민자치 소수영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소강삼동 조합장 한명희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외에도 혹시 나는 꼭 좀 소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좀 들어주세요. 송이마을이요. 네, 송이마을 한상봉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더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모두가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내빈이고 기빈이신데, 예, 내빈 소개, 기빈 소개는 여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토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석 쭈꾸미 마을 주민협의체 오평원 회장님, 토론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도시 재생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 도시 재생 사업이 만석동에 들어오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사실 2016년부터 우리 동네에 대한 그 재생 사업이 셋들 사업을 비롯해서 더불어마을 사업까지 이렇게 만석동 저희 지역만 3개가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여기 인천센터장님 계시지만 센터장님이 계신 그쪽에서 이제 도시재생 교육을 일기를 받고 저도 모르게 이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게 돼서 주민의 입장에서 과연 재생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그 계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7, 8년 동안 사실은 열정페이로다가 열심히 지금 움직였는데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이 자생력을 좀 키워야지만 이 재생 사업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봐온 바는 전국의 많은 사회들 제가 봐왔지만 자생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생력이 없이 그냥 관에 의존하고 예산에 의존하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재산 사업이 끝나면 지금 아까 우리 주재관님 하신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거의 그 폐쇄되다시피 하고 공동 이용 공간 같은 경우는 거의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누가 이용할 뭐 흉가가 나올 정도 이렇게 되는 곳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좀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생력을 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지금 66년간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살아왔는데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 그런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재생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살펴보고 하니까 우리 원도심 동구가 참으로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동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도시 지금 중구에서는 뭐 개항지항 뭐 최초의 뭐 개항이라고 1880년에 개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개항 이전에 우리 동구는 더 큰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역사적인 프라이드를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역 거주민들이 너무 패배주의자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좀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동구가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하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동구가 신석기 시대 유물이 나왔던 곳이에요. 지금 우리 물치도라고 하는 곳에 신석기 유물까지 나왔어요. 그 정도로 동구의 역사와 이런 것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방치되어 왔다고 하기 좀 안타깝고요. 지금 인천에서도 지금 189를 강조하지만 그 189 이전에 삼포, 북송포구, 만석포구, 화수구가 그 역할을 했던 이 지역이 여기 이 동구 지역이란 말이에요. 동구 포구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지였고 동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 곳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나 방치하고 살아오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16년, 17년부터 제가 그 협의체 대표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본 답답한 면은 일을 갖다가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해서 좀 새겨서 할만하면 바뀌고 또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려고 하면 연결이 안 되고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의 이 호흡이 일관성 있게끔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 시설이 3개나 있는데 사실은 잘 운영이 되지 않고 방치가 되고 있어요. 한 곳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에 그렇다고 해서 관에 공무원분들께서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걸 좀 운영을 하면서 자생력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냐 그 지원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자생력을 좀 키울 수 있게끔 해줄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재생 사업은 시작부터 이 주민들이 협의체에서 운영해서 할 수는 없어요. 하다가 보면 재생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그 시기에 커뮤니티 공동 이용 시설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주민들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센터장님 두 센터장님께서 주제 발표한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금부터 재생이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조례로다가 특별히 좀 특별법 지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 기준은 뭐 여기서 논의해서 정하시면 되겠지만 자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운영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돼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그리고 현재 재생사업 지정된 곳은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돼 있고 활력이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5년 재생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지원 실질적으로다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다가 운영을 해라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다른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평원 회장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주민협의체라든지 그 마을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 구성원들의 열정과 또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냥 비어있는 그 창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점 공간은. 지금 봉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주민들이 자생력을 키워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동구는 자생력을 키워가는 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해봤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실 분은 셋불마을 주민협의체 최현무 회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의 발언은 set불마을 주민협의체 최현무입니다. 금창 미길 사업지의 분과장으로兼임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저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들도 저도 다 공감하고 있고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제 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꿈을 꾸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아이들 잘 건강하게 키우고 그리고 가족들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창경번지에 대해서 이렇게 편안히 사는 삶을 누리는 걸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18년도부터 저희 마을이 마이크 안 좋은가요? 네, 더불어마을 사업지가 선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참여하게 된 뒤로부터 좀 꿈을 하나 이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시청에서 오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로도 개설해주고 주거환경도 조성해주고 또 건물도 지어드립니다. 40억이라는 돈이 투자됩니다. 이런 돈을 투자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학교 옆이니까 떡볶이 장사를 하셔가지고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여기서 결혼하고 두 아이를 키웠고 또 앞으로도 거의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러면 우리 마을이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주고 또 이렇게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준다는데 뭔가 저도 한번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더불어마을 사업에 뛰어들었고 또 거기에 이제 뜨다 보니까 또 사회적 경제 이런 것도 또 관심을 갖게 돼서 사회적 기업도 신청하게 돼서 지금 사회적 기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꿈이 조금씩 쇠퇴해 갑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런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과 가면은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것은 창대하리라는 것들 많이 붙여놓습니다. 시작은 작게 해서 마지막엔 크게 끼우고 싶은 마음이겠죠. 근데 저는 정반대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을 크게 꾸고 또 많은 욕심도 가졌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꿈은 좀 희미해져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포기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많은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다 말씀하셔서 그걸 센터장님과 다시 한번 또 꿈을 한번 키워가 보려고 합니다. 길은 있겠죠. 또 막히면 돌아가고 또 뚫어서라도 한번 해보자는 사업을 꿈을 이뤄보려고 합니다. 저희 셋불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주변에 상가도 없고 또 뭐 식당도 뱅간한 식당 하나 없고 커피숍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많은 돈을 투자해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하면 많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셋불마을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큰 좋은 건물을 지어줄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민들 역량을 너무 가대평가했을까? 우리들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나? 근데 실제로는 보면은 저희들이 역량 부족하죠. 제가 아까 나이 얘기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61년생입니다. 우리나라 60세인데 제가 제일 어립니다. 우리 마을 협의체에 보면 다들 저 위에 한 70대 평균 연령이세요. 그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까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제가 혼자 끌고 진짜 참 암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죠. 다른 마을 보면은 활동가들이라든가 전문 인력들이 많이 도움을 받지만 저희는 또 그것도 받지 못합니다. 다행히나마 지금 이제 우리 나고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센터장님 오셔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막힐 때 좀 길도 알려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래서 다시 또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셋불마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좋은 점도 안내해 주셨는데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셋불마을이 금창동에 있는데 금창동에는 저희 배달이 저층 주거지 사업도 했고 뉴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배달이 역사 관광마을 조성 사업도 같이 합니다.
아주 동부에서 제일 작은 동네인데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입니다. 나는 이걸 오래전부터 하나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서로 부처 간에도 이게 전기과 또 관광과 도로 건설과 이런 것 부서들이 다 서로 협조가 안 된 상태로 각자 자기 사업들만 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도로 파고 다시 덮고 또 파고 하는 사업을 왜 그렇게 하느냐 많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아마 그렇게 부서 간에 자기들이 할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될 일을 두 번, 세 번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 마을은 우리 하나로 뭉쳐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아까 말씀하셔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같은 지역, 길 하나 건너면 같은 마을인데 사업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별도의 사업을 한다는 건 너무 행정적으로도 불편하고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도시 재생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또 관련 부서들도 서로 협조해서 또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이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배다리가 이런 많은 사업들이 많은 예산들이 투입됐는데 동구에서 제일 성공된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은모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체의 구성원의 역할이라든지 또 리더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리더자로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련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정말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말에 협의체 그리고 마을 공동체 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혹자들은 마을에 그 거점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뭐 협의체를 만들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저 어떤 사람은 저렇게 나서가지고 뭘 저렇게 하나 하고 간혹 가다가 시기 질투하는 경우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나의 그 마을 기업이라든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마을을 정말 그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더욱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또 해봅니다. 다음은 제가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이선옥 박사님 오셨네요. 잠깐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도란도란 송현마을의 김경희 회장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송현마을 주민협의체 회장 김경혜입니다. 저는 좀 작은 가게로 일어서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송현마을, 도란도란 송현마을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요. 또한 하나는 이제 바램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도란도란 송현마을은 송화로 46번 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송현마을은 2017년도 갑자기 그 도로 정비, CCTV 이렇게 도시를 좀 우리 마을을 예쁘게 꾸며주겠다는 그런 이제 그 활동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좀 많이 낙후된 동네였거든요. 우범지대이기도 하고 그런 동네였는데 도로가 다 파이고 이랬을 때 회의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조그만 미술 교습소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하세요. 이게 2년이 돼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서 회의할 때도 많이 있어요. 추운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회의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누가 회장인지도 누가 대표인지도 몰라요. 그냥 모였어요. 모여서 얘기하고 또 이제 우리 또 대표님 임시 대표님이 또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네. 임시 대표님으로 우리 최원 대표님이 그 동네에 이제 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해서 이제 마을 주민들을 모여놓고 이런 이제 함께 이 마을에 새롭게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지금 도란도란 송현마을이라는 회관이 지어지고요. 그러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밖에서 회의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작년에 총회를 시작하면서 제1대 회장님으로 다시 이제 선출이 되고 개인 사정으로 제가 올해 2대 회장이 됐어요. 돼서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은 조금 더 좀 특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주로 프로그램 그 자체 내 프로그램 지원된 프로그램 또 재능 기부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어떤 문화 예술 만들기 뭐 이런 푸드 이런 것들로 이어서 아주 예쁘게 조용하게 그렇게 모임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체 내 회비가 참 잘 운영이 되어서 네, 그래서 그 회비보다 이제 조금의 뭐 필요한 것들도 사게 되고 이랬죠. 물론 이제 구에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제 마중물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마중물이라는 것도 지금 잘 몰랐어요. 근데 점점 마을 기업, 마을 협동조합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지? 그러면 마을 기업에 대한 설명회, 마을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회 이런 걸 우리가 좀 전문가를 의뢰해서 들어보자 해서 초청해서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던 와중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익 사업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조금씩 들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점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용히 그냥 앞으로 제가 이제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중간님들한테 우리 그냥 그런 수익 사업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지금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면서 지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긍정적인 대답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어느 길이 좋은지 계속 조언을 듣고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해서 함께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금상첨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대표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진짜. 네, 그 미술 교습소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요. 그 대신 이제 새벽에 가서 일을 하고 오후에 그 미술 교습소에다 작은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3시에 퇴근해서 오는 거예요. 오면 가게는 접어두고 마을 회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거의 다 대부분을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4, 5월 달에는 나 이거 안 해.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적자. 내가 여기 단돈 1원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회비를 내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분이 정말 많이 옆에서 도와주신 우리 그 사무국장님 계신데 그분은 주 야간 교대로 근무하시면서 아침에 퇴근해서 자야 되잖아요. 곧장 회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이 잘 채워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적이게 지금 그 마을 지자체 협의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많은 마을 협의체들이 문을 닫고 있고 아니면은 방치되고 있다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정말 허무맹랑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 번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주민 대표가 선정이 되면 그 주민 대표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지원을 해준다면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원을 해준다면 어느 곳이든 그 만들어져 있는 곳에 대표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마을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발전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행정상 또 예산상 형편상 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이런 정말 구체적인 안을 들으셔서 혹시 이게 뭐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 온 바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경쟁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대표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영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5분의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이제 김기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전에 그 주민협의체 단계에서 제가 이제 잠시 회장을 했었고 여러분들과 같은 고민과 그런 생각들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5분의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니 여기 한분 안 하셨어. 전문가님 거의 먹었죠. 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도시정비과 김동민 과장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저는 아저씨에서 지금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저를 이제 토론자로 넣으셨을 때 왜 저를 넣으셨을까 했는데 지금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토론하지 말고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아마 이제 그런 취지도 있으셨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재생사업이 지금 뭐 실패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여기 마을 대표분들 몇 분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고민도 많이 하셨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꼭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좀 성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16년에 이제 담당자로서 방문 배달 업무를 맡았고요. 팀장으로서는 송이마을에 약간 개입이 돼 있었고 어쩌다 보니 또 과장으로 다시 여기서 이런 유해 사업을 맡게 됐는데요. 저희 부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17개 사업 중에 몇 개 빼고는 다 저희 부서에서 했거나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생사업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2016년, 17년에 서울에서 정말 잘 된다고 하는 사업을 한번 3군데를 가봤었는데 금천구의 강미사랑마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나 앵벌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학골 같은 경우는 그 마을 식당 하시던 대표분이 저보고 하지 말라고 왜 하냐고 정말 힘든 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배달이 만두집 전공 내고 시작을 하는데 정말 마을 주민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하자고 부추긴 거 아닌가. 이분들
자기 생업도 해야 되고 나와서 봉사도 하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제도적으로 저희들한테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또 한쪽에서는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이용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쪽에서 이제 검토 의견이 나오는데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제가 이제 다시 과장으로 왔고 또 저희 김효진 센터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취임하시면서 의지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제가 이제 성공사례로 봤던 부산의 이제 여러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돈 받아야 될 모형은 달성 모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내는데 뭐 거의 한 7년 정도 기본교육 반복하시고 전문교육 받으시고 하시는데 거의 보통 한 7년 정도 걸리셨고요. 또 잘 되는 그 사업 대상지를 가보면요.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되는 데는 너무 잘 돼서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데는 너무 안 돼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어디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같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 고민은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지금 저를 여기 이제 부르신 거와 같이 저는 지금 센터장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여러 의견들 뭐 조례에 대한 근거 부분에 대한 거, 센터의 역할, 그 다음에 관의 역할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센터 그리고 주민 대표님들과 많은 고민을 하고 뭐 이걸 한 번에 아마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축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 우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그 방향을 찾아가는 어떤 열쇠를 찾아가는 그 길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김동민 과장님께 아주 좋은 내용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부탁 말씀까지 드려놓고 빼고 가려고 했더니 딱 걸렸습니다. 네, 내용 참 좋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민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또 한 번에 될 수 없다고 하겠지만은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우리 동구가 정말 선진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과 또 의견 그리고 지역 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이 느껴지는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은 모두 마치고요. 내용이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짧게 가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어차피 여기 계신 분은 오늘 밤이 새도록 아마 계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네. 그러면 참석하신 방청객 분들께서는 발제 내용과 토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정책에 대한 것을 위주로 이제 질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민원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거예요. 지금 하신 것도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본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토론회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게 해주신 유구원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끝까지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에 임해주신 우리 동구주민 여러분들께
네,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